안녕하세요 여러분, 펀펀한 훈이의 훈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각의 노하우나 꿀팁, 상품 소싱 등등 많은 주제로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저도 그러한 영상들을 이제 거의 다 봤고, 저도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할 때 그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영상들이 많은데 왜 스마트 스토어 영상을 찍냐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유튜브 영상 보시면 느끼실 수도 있으실 텐데 몇몇 분들은 이제 너무 좀 크게 성공해서 기하학적인 수치의 매출이시거나 이제 처음 시작하시거나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너무 멀리 있는 목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실제로 지금 본업을 가지고 있고 본업을 현재도 계속 하고 있으면서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어떻게 지금까지의 위치까지 왔는지, 중간에 힘들었던 점이나 뭐 솔직한 후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뭐 큰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이제 처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시작을 하셨는데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 확신을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본업의 월급보다 더 많이 버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일단 가능하다입니다. 지금 제 매출을 보시면 제가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22년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7월에는 이제 지인이 한 개 사준 것을 제외하면 주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부터 주문이 들어와서 10월, 12월, 10월, 12월, 12월 매출이 모두 1000만 원이 넘었고, 12월 매출은 약 1500만 원 가량 됩니다. 이게 제가 마진을 상품마다 한 대략적으로 20%에서 40% 정도로 잡고 있는데 순이익으로 보면 한 3, 400 정도입니다. 12월이. 물론 정말 힘듭니다. 이제 부업을 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시간이죠. 이제 본업을 하고 퇴근하고 집 와서 저녁에 열심히 상품을 등록해도 뭐 말 그대로 뭐 소위 닭등을 해도 주문이 없어서 성취감도 안 들고, 그렇게 한두 달은 정말 뭐 새벽 2, 3시에 매일같이 잠들면서 진짜 좀 힘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 시기가 이제 열정 가득하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신 셀러분들이 가장 많이 그만두시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도 이 시기에 정말 그만둘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올린 게 좀 아깝고 포기하지 않고 말 그대로 존버하니까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고, 그 다음 그 주문이랑 다음 주문이 들어오는 사이의 시간이 좀 점점 짧아졌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거기에 재미를 많이 붙였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주문이 없다고 상실감이 좀 크신 분들도 계실 테고 뭐 많은 분들이 계실 테지만, 저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상품을 올리고 열심히 하면 주문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아무거나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거나가 정말 아무거나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제 친구랑 밥 먹을 때 뭐 먹을래? 막 하면 아무거나 해서 뭐 연어초밥 먹을래? 하면 친구가 아 그건 좀 막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제가 아무거나라고 한 이유는 어떤 카테고리를 하던 이미 여러분들이 뭐 본인들의 물건이 있어서 그 물건을 브랜드화해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면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을 하던 그 상품은 이미 네이버에서 다양한 사진과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뭐 그런 대박 아이템을 소싱해서 물건을 올리지? 이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 같은 상품을 팔고 있는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전자보다 후자 쪽으로 중점적으로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카테고리를 선정하시면 정말 좀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저도 어떤 카테고리를 선정할지 처음에 막 진짜 어떤 카테고리를 선정을 해야 막 크게 성공할 것처럼 신중하게 카테고리를 골랐는데요. 그래서 고른 게 처음에 7월 달에 시작할 때는 저는 뭐 접시, 주방용품 이쪽 관련된 카테고리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막상 보니까 그 제가 뭐 주방용품 쪽으로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좀 잘 되고 있는 스토어들의 물건이나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제가 압도를 당하더라고요. 뭔가 좀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빠르게 포기하고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뭐 그나마 이건 내가 경쟁자들을 좀 이기기에는 손쉬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중점을 두고 카테고리를 선정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카테고리를 선정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잘 할 수 있는, 또 잘 알고 있는, 또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연 스마트 스토어가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일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제 답은 앞의 질문들과는 다르게 아니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동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뭐 몇몇 영상에서 뭐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이다. 뭐 그런 거에 메리트를 저는 많이 느꼈어요. 뭐 모아둔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런 영상들이 조금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딱 말씀드리면 이제 시작은 무자본이 가능해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를 유지하고 활성화시키는 데는 무자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떤 사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지금 7월 달에는 주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인이 사준 거를 제외하고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8월 달에 보시면 620만 원 가량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부업을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제 상품 중에 하나가 뭐 소위 말해서 터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갑자기 주문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막 그렇게 많이 들어온 날은 뭐 한 200만 원 정도고 적게 들어온 날도 한 80만 원 정도는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망한 거죠, 이제. 뭐 주문이 없을 때는 사실 뭐 스마트 스토어 정산 시스템도 크게 안 읽어봤었거든요. 일단 그림을 보시면 이제 고객한테 저에게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저는 주문이 들어왔네 하고 위탁업체한테 그 주문 들어온 상품을 삽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위탁업체 사면 이 고객이 주문한 돈이 저한테 이렇게 들어와야 이게 계속 똑같이 로테이션이 이렇게 되는데 이 사이의 시간이 2, 3주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막 그렇다고 이 당시에 막 들어온 주문을 취소하기에는 스마트 스토어 초보자로서
막 제 스토어가 망할 것 같고 정말 좀 당시에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무리 무자본, 뭐 거의 필요 없는 초기 자본이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또 뭐 위탁 판매나 뭐 사입 등등 뭐 스마트 스토어도 종류가 다양해서 좀 여유롭게 시작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를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키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인지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펀펀한 훈이의 훈이었습니다.